Absolute breaking news coming out of Arsenal. This man becomes an Arsenal player. Arsenal this afternoon, completing the signing of Eberechi Eze from Crystal Palace. They've agreed a deal worth £66 million, £8 million included in add-ons. The 27-year-old becoming the Gunners' 7th summer signing as well. He'd been, of course, last week, one of Tottenham's prime targets, but from under their noses, the Gunners moved. The sporting director, Andrea Bora, described Ez as a creative and explosive talent with huge technical quality. And the question is he going to be the difference in terms of the title challenge? 에베레치 에제는 1998년 6월 29일 런던 그리니치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나이지리아계 혈통이었죠. 그가 살던 도시는 부유했지만 그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케이지에서 공만 차도 행복한 에제였어요. 부모님이 부를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줄곧 공을 찼죠. 열렬한 군화였던 부모님 덕에 축구를 자연스레 접했고 좋아했거든요. 에제는 또래 중에서도 기술이 좋고 창의적이었습니다. 또 끈기가 있었고 축구를 진짜 좋아했어요. Yellow Cage Millennium, that's where we grew up, learning how to play football and where the love for football came from. That's special, man. Where we're from, it forces you to get good at football quickly, otherwise you're in trouble because bigger boys are around, so if you're not good, then you gotta go. 5살 때부터 커뮤니티 섹션에 참여하며 축구를 시작한 그는 여러 팀에서 배우다가 아스날 스카우터로부터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8살에 꿈에 그리던 아스날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하게 되죠.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이미 꿈의 무대에 데뷔한 듯 했죠. 에제뿐만이 아니었죠. 열렬한 군화였던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He was on Arsenal's books when he was at primary school, and all the children knew that. As a kid, that's all I knew. Arsenal was everything. So to play there, to not even understand where I meant to play first team football, but just to be, I would go in, I've got an Arsenal badge. I'm the kid that plays for Arsenal. During that period, it was amazing. 하지만 2011년 13살의 에제는 아스날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키가 너무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에제가 느낀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는 방에서 일주일 내내 울었다고 해요.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죠. Because as a kid, your identity is almost wrapped up in that. That's one of the hardest battles I've had. Because of what Arsenal meant to me at the time, I've got tears ready to pour down my face. 그러나 에제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습니다. 곧 플럼 유스팀에 합류하죠. 한 번은 상대팀으로 아스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에제는 아스날 코치와 악수를 하다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의 유년 시절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말리는 것 같았어요. 플럼에서도 방출됐거든요. 그리고 그는 레딩 유소년팀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계약하지 못하고 4개월 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밀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선 U18팀과 2년 장학 계약을 맺었어요. 좋은 신호였죠. 하지만 밀월 코치들은 그가 열망과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프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또 방출되고야 맙니다. 진짜 축구를 그만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었죠. It builds something in you that you're not going to get anywhere else, I don't think. It was difficult to get anywhere else, and in a sense it made it easier to be able to go from club to club knowing that, listen, I've got to have this belief in myself. 마트에 이력서도 넣고 대학 진학까지 생각했던 에제. 그러나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스카우터의 추천으로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입단 테스트를 보게 되죠. 마지막이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QPR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마침내 2016년 8월 에베레치 에제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프로 계약을 맺습니다. 1군 정착까지의 경험이 더 필요했던 에제. 4부에 위컴 원더러스로 임대를 가죠. 그곳에서 그는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함과 동시에 측면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경험도 쌓게 됩니다. 참고로 주발은 오른발이죠. 임대 복귀 후 그는 QPR 1군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썬더랜드전에서 QPR 데뷔골을 넣으며 팀을 1대0 승리로 이끌죠.
그는 2018년 7월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으며 핵심 선수임을 증명합니다. 2019-20 시즌 그는 챔피언십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도약합니다. 그는 시즌 내내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 미드필더, 윙어를 오가며 팀의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하죠. 특히 드리블이 좋아서 챔피언십 내에서 그릴리시와 비교되곤 했죠. 에제는 당시 잉글랜드 U20, U21 팀에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지가 넓어지고 있는 에제에게 프리미어리그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그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계약을 맺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정식 입성하게 됩니다. 에제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시즌 막판 훈련 도중 아킬레스건 파열 증상을 입으며 반년간 피치를 떠나게 되죠. 이 여파로 잉글랜드 대표팀 발탁에도 불발됩니다. 21-22 시즌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예전만큼의 날카로움을 되찾긴 쉽지 않았어요. 리그 13경기 겨우 한 골. 그는 컨디션을 더욱 끌어올려야 했죠. 그러던 중 팀의 노장 감독인 로이 호지슨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했어요. 핵심은 에제가 이전보다 높은 위치에서 활동하도록 했죠. 좀 더 공격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통했습니다. 에제는 리그 38경기 10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되죠. 이러한 퍼포먼스는 그를 대표팀에까지 승선시킵니다. 사실 그는 나이지리아 혈통이 있어서 나이지리아 대표팀도 선택 가능했죠. 나이지리아는 축구협회장까지 미팅에 나서며 그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는 당시 결정을 미루었어요. 잉글랜드 대표팀으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24-25 시즌 그의 폼이 폭발하게 됩니다. 무대는 FA컵. 에제는 8강, 4강전에서 모두 골을 넣으며 맹활약하죠. 드디어 결승전. 상대는 무려 맨시티. Eze arrives on the scene. Crystal Palace take the lead. 결과는 1-0. 그렇게 크리스탈 팰리스는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팰리스 창단 이후 첫 메이저 대회 트로피였어요. 에제는 그야말로 팀의 전설이 된 거죠. 그러나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팬들은 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는 팰리스는 내 가슴 속에 남을 가족 같은 구단이라며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무대로 갈 짐을 꾸리게 되죠. 에제의 이적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사실 그의 토트넘행은 거의 확정이었어요. 에제도 마음을 굳히고 있었죠.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아스날의 카이 하베르츠가 부상으로 몇 달간 경기를 뛰지 못할 거란 진단이 나온 거죠. 이미 요케레스를 비롯해 6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이번 이적 시장에만 2억 파운드가량 지출한 아스날. 하지만 그들은 팀의 공백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제를 데려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스날은 팰리스에게 토트넘과 같은 조건이 돼 선지급금을 더 많이 치르겠다고 제안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아스날의 개입 이후 이적은 불과 48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그렇게 에제는 자신의 꿈이자 서름이었던 아스날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I'll be honest, I thought about coming back from the moment I understood other clubs and what it meant to become a pro. I've always thought Arsenal was where it's at. That's what I want to achieve. That's what I want to get to. And I remember the day I got released, my mum said a prayer. She said she was praying that this reverse would happen. She prayed for this. So for me, this is a realization of a prayer that we prayed 20 years ago, man. 어린 시절 그의 우상이었던 앙리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라며 매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실이 된 아스날. 에제와 아스날은 앞으로 어떤 경기들을 그려나갈까요? 에제의 이야기였습니다.